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4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세액 계산 부분 중에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과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03페이지가 되겠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세무조정 계산서 또는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한 내용들을 집계한 서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각종 서식 작성할 때 F3 조정 등록 메뉴를 통해서 작성한다라는 건데, 제가 앞에서 계속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세서 작성했을 때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고서나 신청 없이 바로 과세 표준에서 차감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자료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사항 중에 배당이나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처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신고하는데 국세청에서 원하는 자료는 뭐냐면 그 소득 관련되는 귀속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및 귀속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소득자료명세서에 기록해서 하는 서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소득자료명세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해서 있는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과 지급명세서와 같은 취지다라는 겁니다. 취지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자료명세서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구분격리, 즉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과 관련해서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분격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해서 수익, 비용을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하고 싶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면제소득, 기타소득의 구분격리 방법인데 수개의 업종을, 여러 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먼저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 내에 공통손익을 안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도매업이다라고 하면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구분을 하고 제조업 내에서 공통손익이 있는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이 있을 때 그걸 다시 구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안분기준에 따라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데 이게 소득구분계산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에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소득구분계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사는 감면 대상 업종인 제조업만 운영하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 안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별개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판단할 때 제가 업종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모든 업종은 무조건 표준산업 분류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과 관련된 지금 이제 소득구분계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감면은 업종별로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적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 국고보조금 등은 비감면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감면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감면 대상 업종인 제조업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만 감면 대상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제조업만 운영을 하지만 수입배당금도 있을 수 있고 인정이자도 있을 수 있고 수입 임대료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어디에 나오죠? 재무제표에 영업 외수익 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그죠? 영업 외수익 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영업 외수익 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대부분이 비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비감면으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할 때 발생되는 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할인 차금의 환입에 따라서 이자 수익은 개별 입금이다. 과세사업의 개별 입금이다. 즉, 이 부분은 뭐냐면 비감면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비감면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도 비감면 송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의 이런 부분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의 안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수익금액 비례고요.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액 비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5단계 중에 3번째 해당되는 분류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소분류가 없으면 중분류로 업종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관련 사항입니다. 이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자 비용은 차입금액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차입금이 감면사업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은 감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자 비용과 관련 있는 차입금이 비감면 쪽이다라고 하면 감면이 안 되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차 손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기타 외화 채권에 관한 외환차 손익은 과세사업 개별 손익이다 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비감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채권들이 있겠죠.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종에 따라서 감면과 비감면 처리하시면 되겠고,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들은 비감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월 결손금도 직접 관련성, 감면 사업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과 비감면 사업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 비례로 안분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공통송금으로 안분하면 됩니다. 자, 잡이익, 잡손실, 감면 또는 과세 사업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관련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03페이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하고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의 소득 및 과표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가 나오죠. 자,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또는 각종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사항을 전부 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한 서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우리가 세무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우리가 상여나 배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득 처분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소득자료명세서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정상여 1억 원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자, 우리 인정이자 중에 배당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2020년도 귀속 관련해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부분은 배당에 대한 귀속 시기는 2021년도가 되겠죠. 법인세 신고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고요. 5천만 원에 14% 원천징수세율이 14%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되겠죠. 700만 원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신고일이 될 겁니다. 2021년 3월 31일 해서 신고 여부 여로 체크를 하시고요. 소득자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소득자는 예를 들어서 박주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박주주에 대해서는 박주주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니까 배당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득자료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또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하는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404페이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405페이지에 소득구분계산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 실제 사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소득 및 과세 표준 밑에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 클릭하셔 갖고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소득 구분 계산서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표준 손익 계산서 구분 격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준 손익 계산서상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의 표준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 있겠죠. 이 손익계산서, 표준 손익계산서에 있는 정보가 소득구분계산서에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을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감면분 및 합병승계사업분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사례가 도매업과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업종별로 도소매, 제조, 건설로 정리를 했고요. 매출액에 대해서 도매 매출, 제조 매출, 건설 매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공사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판관비 8억 7,200만 원 되는 부분을 공통 부분과 개별 부분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분 기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구분되어 있는 부분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안분계산되는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영업외수익, 특히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쪽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닌 수익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수입 배당금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영업외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관련되는 부분, 처분이익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비감면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 쪽에도 보면 기부금도 안분계산 대상이고요. 이자 비용은 차입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화 환산 손실도 그 관련되는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 개별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타 부분으로 해서 8,090만 원 이자나 배당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쪽에 보시면 개별분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제조업에 관련되는 부분이면 제조업으로 나머지는 공통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2월 결손금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조, 도매, 건설 쪽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 대상과 비감면 부분을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이 소득 구분 계산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세무조정 소득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내용을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관련해서 자료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내용만 반영이 되고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해서는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절차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법인조정 쪽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내용이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2월 송금 산입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은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 추가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보시면 과목 선택, 해당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선택과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은 오른쪽에 소득 처분, 소득 내용,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있죠. 구분 선택에 1번 매출, 매출원가에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표준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선택해달라는 거고요. 구분 선택은 감면분이냐 공통이냐 개별분이냐 공통이냐 하는 부분을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면 선택은 감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과 비감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을 구분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전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법인세 비용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냐 하면 1번 탭에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탭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 쪽에 법인세 비용은 그냥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통분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분으로 구분 선택을 공통으로 하시면 감면 선택은 안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별분으로 들어가면 감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수익 성격이죠. 감면분의 기타분, 기타분은 비감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부금 2월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5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안분에 해당이 공통분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있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선택 내용이 누락 없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3번 탭으로 갑니다. 3번 탭은 공통손익의 안분 기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법 기준대로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탭으로 가면 안분 기준을 통해서 안분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탭으로 가면 소득 구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셨을 때 보시면 합계금액 동그라미 3번 합계금액 맨 하단에 과세 표준금액이 있죠. 3억 3,448만
915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상에 있는 과세 표준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 지워버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관련되는 부분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자, 소득 구분 계산서를 다시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소득 구분 계산서 5번째 탭으로 가면 과세 표준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멘트도 있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112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치되는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득 구분 계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세액 감면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실 때 업종별로 감면 소득 금액 있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 감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